컨버터블 컬러에 이어서 이번에는 롤 컬러를 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컬러가 약간 유사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롤 컬러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대로 앞 여밈을 여며서 입을 때는 괜찮지만 벌리면 구조가 몸에 잘 맞지 않게 됩니다. 롤 컬러의 특징은 몸판과 컬러가 붕괴된 이후에 일정 부분 위로 올라갔다가 꺾여져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이때 스탠드 분량과 겉에서 보이는 컬러의 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고 컬러의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도 내가 지정해서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롤 컬러를 플랫 패턴 메이킹으로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킷 패턴의 목둘레선이 재킷용으로 적당하게 수정된 상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스탠드 분량만큼을 뒷중심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저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3cm 정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꺾여져서 내려오겠죠? 꺾어져서 패턴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연이어서 내려오는 분량 3cm 다시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목 옆점을 지나는 수직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뒷중심에서는 3cm 스탠드 분량이 있었다면 점점 줄어들다가 목 앞점에서는 스탠드 분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3cm보다 적은 분량 2cm 정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목 옆점에서 2cm 올라가고 다시 2cm. 그런 다음에 대략적인 접힘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직각. 자, 이렇게 2번 해주고요. 앞판으로 와서 앞판은 컬러가 시작하는 점을 목 앞점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디자인은 1.5cm 떨어진 곳에서 컬러를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둥근 녹색 수정 목둘레선의 길이를 측정해서 이 길이가 되는 결만큼의 길이가 되는 곳을 컴퍼스 돌리듯이 여러 군데 찾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가 시작되는 점에서 동일한 거리가 떨어진 곳을 표시해 주고요. 뒷판의 목 옆점에서 2cm, 2cm 올라오게 그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동일하게 2cm, 2cm 옮기는 표시를 해줍니다. 2cm, 다시 한번 2cm. 그리고 곡선을 조금 더 밋밋해지게끔 그려줍니다. 자, 여기에서 빗금침 분량은 나중에 몸판과 연결돼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스탠드 분량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외곽선 쪽으로 보이는 내가 원하는 컬러의 모양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컬러의 접힘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컬러의 폭을 정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컬러의 폭을 6cm 정도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깨 선상까지 6cm 되도록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둥글게 그려줄 수도 있겠고 각지게 그려줄 수도 있겠죠. 저는 6cm 간격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끝에서 뾰족한 모양이 되도록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흐리게 그려보았습니다. 대칭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뒷판도 컬러 접힘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컬러의 폭이 6cm가 될 수 있도록 내려와서 겉에서 보이는 부분의 컬러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대략적인 라인을 그려주세요. 외곽선.
자, 이렇게 형광펜 녹색으로 되어진 부분이 겉에서 보이는 칼라,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스탠드 분량, 안쪽에 들어가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보이는 부분이 노란색, 그리고 바깥쪽에서 보이는 부분이 녹색이 되겠습니다. 칼라는 앞판에서부터 시작해서 뒷판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상태는 앞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에 앞뒤 연결시키면서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판을 벗겨 그리고요. 센터백, 그리고 이 패턴을 어깨선 부분에서 연결을 시킵니다. 앞뒤를 연결시킬 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맨 가장자리는 5mm 정도를 띄어둔 상태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어깨 끝에서는 1cm 정도 겹쳐지게끔 배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칼라 외곽선은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재단 후에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길이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목둘레선은 몸판의 녹색 길이에 비해서 2번 이동한 이 칼라 목둘레선의 길이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두 개의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0.5cm 정도 더 길게 이렇게 여유를 두고 배치를 합니다. 자, 배치된 상태에서 앞판도 그려줍니다. 벗겨낸 칼라의 모양을 보면 이런데요. 자, 뒷중심선에서는 3cm의 칼라 스탠드 분이 있었는데 이 칼라 스탠드 분이 옆을 지나서 점점 앞으로 없어지면서 제로가 되는 모양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점선에서부터 칼라 접힘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일한 6cm의 폭이 되도록 저는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벗긴 상태에서 약간 외곽선이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중심선에서는 직각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만한 칼라의 목둘레선, 그리고 칼라의 접힘선 표시해 주시고요. 칼라의 외곽선도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그려줍니다. 자, 모난 곳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6cm 사이즈 맞춰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뾰족한 모양으로 각도 원하는 대로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칼라의 접힘선, 빗금친 부분은 칼라의 스탠드 분량, 칼라의 목둘레선, 칼라의 외곽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롤 칼라 패턴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형된 몸판 아몰에 맞게끔 소매 패턴을 디자인합니다. 몸판의 아몰은 어깨 끝점과 겨드랑점에서 변화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량을 반영해서 소매산 둘레선을 변형시켜줍니다. 수정된 몸판의 진동 둘레선 변화를 체크해서 그 변화 분량에 알맞는 소매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점에서 늘어난 분량에서 품에서 늘어난 분량을 빼주시면 변화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겨드랑점이 파인 분량은 기존의 겨드랑점보다 저는 2cm 정도 파였습니다. 어깨 길이도 늘어났는데요. 어깨 길이 중에서 일정 부분은 각도에 의해서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을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앞뒤 차이가 약간 있는데 평균을 내서 기존의 어깨 끝점에 비해서 수정된 어깨 끝점이 내려간 정도를 측정하고 그 분량을 별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수를 가지고 소매 패턴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이에 한 장 소매 원형을 베껴 그립니다. 소매산 둘레선 부분을 먼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몸판의 진동 둘레선에서 변화된 분량을 측정했는데요. 기존의 겨드랑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몸판의 겨드랑점이 늘어난 분량 빼기 품이 늘어난 분량 하면 제 경우 3 플러스 1.5에서 1.5cm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물량만큼을 각각 양쪽에서 표시해 줍니다.
겨드랑점이 내려간 분량은 저는 2cm 내려갔기 때문에 그 겨드랑점에서 내려간 분량만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겨드랑점이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수정된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소매의 정점 또한 몸판의 어깨 각도 변화에 따라서 특정한 분량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점들을 지나는 새로운 소매산 둘레선을 그려줍니다. 먼저 위쪽부터 그려주도록 할게요. 소매산 둘레선이 수정이 되었으니 이제 돌려서 소매폭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이미 소매폭이 늘어났고요. 동일한 분량만큼 밑단까지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소매 밑선과 같은 각도로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늘어난 분량과 동일하게 소매 밑단까지 소매의 폭을 넓혀 주었는데요. 저희는 한 장 소매가 아니라 2장 소매로 변형할 것이기 때문에 앞뒤에 절개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절개선은 소매 중심선에서 2등분한 점을 지나는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지나면서 같은 자, 앞쪽으로는 5cm 들어온 지점을 지나서 절개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큰 소매가 되고 나머지 부분을 연이어 붙이면 작은 소매가 되겠는데요. 작은 소매는 지금 현재 위쪽과 아래쪽의 폭이 같기 때문에 아래쪽을 균형 있게 줄여주기 위해서 살짝 1.5cm 정도 이동해 보도록 합니다. 작은 소매 쪽으로 1.5 그리고 각도를 꺾어서 수정해서 그려줍니다. 위쪽은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큰 소매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작은 소매는 분리된 것들을 이어서 하나의 패널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이에 소매를 베껴버립니다. A, B, C, D 순서대로 베껴보도록 할게요. 팔꿈치 다하트가 있기 때문에 다하트를 닫으면서 베껴줍니다. 자, 이렇게 A 부분과 B 부분을 베껴버렸고요. 연이어서 C와 D를 그려줍니다. 자, 이 부분은 꺾여 있기 때문에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도록 합니다. 네, 끝은 안 맞기 때문에 패턴 완성 과정에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 B, C, D 연이어서 베껴 그림으로써 작은 소매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팔꿈치의 각도를 큰 소매와 작은 소매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의 팔꿈치 각도가 이렇게 베끼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맞대 놓은 상태에서 큰 소매와 베껴 그린 작은 소매의 중간 지점 되는 곳에 표시를 해서 이 부분 팔꿈치 각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매와 큰 소매의 각도의 중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큰 소매 또한 평균치로 각도를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녹색 부분이 큰 소매, 새로 베껴 그린 부분이 작은 소매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의 모양은 딱딱딱 꺾여져 있는 느낌이 나고 외곽선도 삐뚤삐뚤하지만 패턴 툴링 과정에서 길이와 모양을 다듬어서 매끈한 소매 패턴으로 완성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자인된 패턴 초안을 투링하여 재킷 패턴을 완성시킵니다. 컴포터블 칼라 또는 롤 칼라가 달린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의 완성 패턴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데요. 패턴 투링 전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별도로 올려드리는 패턴 투링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몸판 부분과 소매 부분의 패턴 초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재단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각을 분리시키고 합쳐서 하나의 조각들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자, 앞판 같은 경우에는 앞판 부분, 원래 앞판 부분과 옆에서 잘려져 나온 부분 1을 더해서 앞판을 만들어 줄 것이고요. 어깨 요크는 앞판에서 분리된 부분, 그리고 뒷판의 어깨에서 분리된 부분 1, 2, 3번을 더해서 하나의 패널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뒷판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처럼 이렇게 하나로 베껴 그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허리밴드 별도로 하나 분리해서 베껴 주십니다. 소매 패턴은 큰 소매, 녹색 부분에 소매를 하나 베껴 그려 주시면 되겠고, A, B, C, D 4개의 패널을 이렇게 이어 붙인 것을 사용해서 작은 소매, 즉 아랫 소매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조각들을 새로운 종이에 베껴서 패턴 투링을 해 보겠는데요. 다른 부분은 그대로 베껴 주시면 되겠고, 1번, 2번, 3번 조각을 연이어서 하나의 요크 패턴으로 베끼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번 조각, 다트를 닫은 상태로 2번 조각을 베낍니다. 그리고 뒷판의 어깨 부분이 앞판의 어깨선으로 이어지도록 배치를 해서 어깨선을 이은 상태로 1번 조각을 베껴 그립니다. 이렇게 베끼면 하나의 패널로 연결되어 있는 어깨 요크 패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컴포터블 칼라를 이루는 모든 조각의 패턴들을 새로운 종이에 베껴 그린 모습입니다. 네, 앞판과 뒷판, 그리고 큰 소매와 작은 소매, 어깨 요크, 허리밴드, 소매 탭,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포터블 칼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판, 뒷판의 허리밴드, 어깨 요크, 컴포터블 칼라, 윗소매와 아랫소매, 그리고 소매의 탭, 이런 식으로 패턴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시킨 패턴으로 머슬린 제작한 컴포터블 칼라 재킷의 착장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추를 끝까지 채워서 입거나 윗단추를 풀고 착장함으로써 서로 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축도 컴포터블 칼라 재킷의 머슬린 피팅 모습입니다. 전면과 측면, 그리고 후면의 모습입니다. 몸통은 동일하지만 칼라만 롤 칼라로 변형시킨 재킷의 착장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킷 11차시 정리, 컴포터블 또는 롤 칼라가 달린 박시한 재킷의 디자인 분석, 다양한 기법의 패턴 디자인, 패턴 트루잉, 머슬린 피팅을 통한 패턴의 확인. 영상의 핵심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실물 제작을 위한 부속 패턴을 준비할 텐데요. 12차 시에는 베이직 테일러드 재킷의 안감과 안땀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